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름철보다는 로스팅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겨울철 로스팅 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그 변곡점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로스팅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한테 커피를 배웠던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로스팅을 하고 있는 그 지인들에게서 여름철쯤 돼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장마철, 여름철 로스팅 팁,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 로스팅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겨울철 로스팅 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수로 따져보면 여름철 로스팅 트러블이 더 많아요. 한 7대 3 정도로. 겨울철에는 의외로 로스팅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은 여름철이 아마 그 온도가 습하다 보니까 또 콩이 그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고, 또 이제 배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이라든지 여름철에는 배기가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콩이 좀 언더가 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반대로 여름철에 언더가 좀 많이 나고요. 좀 안 좋네요. 그리고 겨울철에 타는 현상이 겨울철에 더 많이 일어나요. 겨울철이 타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한번 해보고, 그 보완점, 그 극복 방안 같은 것까지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팅을 할 때 처음 체크를 해야 될 게, 항상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고 항상 꼭 지켜줘야 될 게 뭐냐면, 그 주변 온도에 주변 여건, 주변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켜져야 될 게 항온, 항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독일 프로바타 같은 경우에는 딱 18도로 지정을 해놓고, 그 온도에서 꼭 지켜라라고 매뉴얼화 시켜서 그 온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항상 비슷한 환경에서 로스팅을 해라. 이게 그 변수들을 그러니까 그 변수들을 다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로스팅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 자, 외부 요인. 이건 지키면 뭐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각 로스터마다 그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꼭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는 좀 더 차가운 환경에서, 추운 환경에서 로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운 환경에서 로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항온, 항습은 이렇게 지켜지면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로스트의 입장에서 아니라 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콩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항온, 항습은 로스터가 주변을 조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콩이라는 게 사실은 겨울철에는 콩이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로스팅을 하다 보면 조금 로스터가 좀 그 콩이 굉장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팔레트 위에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온도가 차갑다 보니까 콩이 열평형에 의해 가지고 콩이 굉장히 차가워요. 콩이 차갑다. 콩이 1차적으로 차갑고요. 또 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콩이 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로스팅을 해보면 그 드럼에 부딪히는 소리가 약간 쓱 하고 난다고 하면, 겨울철에는 약간 콩이 좀 탱탱한 느낌이 나죠. 착착착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제 습도가 머금고 있는 게 좀 달라요. 매일매일 습도를 체크를 하고 콩의 밀도를 체크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요인들이 로스팅 할 때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콩이 차갑거나 말라 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아요.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 로스팅 프로파일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는데, 실제로 콩이 차갑다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좀 더 낮은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로스팅 타입에 따라 가지고 로스팅의 어떤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터닝 포인트가 약간 낮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스터는 콩이 좀 낮게 형성이 되는구나 싶어 가지고 이 로스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화력을 갖다가 집어넣죠. 네, 맞추기 위해서, 네, 1차 크랙 온도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파일에 맞추기 위해서 콩을 좀 많이 열을 갖다가 집어넣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 말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콩이 타는 현상들이 겨울철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나치게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열을 갖다가 주다 보면 콩이 말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는 또 하나의 어떤 외부 요소 중에 하나죠. 배기가 좋아져요. 네. 물론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그 직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로 빼시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바람이 부는 날이라든지 겨울철에는 배기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항상 풍합계를 갖다가 달아놓고 미합계랑 풍합계랑 같이 보면서 밸런스를 맞춰서 항상 그 조건을 동일시해서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로스팅을 하면 좀 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돼요. 항온, 항수, 배기, 이 세 개를 세트로 묶어 가지고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그 열을 많이 집어넣다 보면 1차 크랙 이후에 조금 타는 현상들이 겨울철에 실제로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로스터의 어떤 그 타입, 로스터 타입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용량, 로스터의 크기와, 그러니까 마이크로 로스터와 매크로 로스터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작은 용량의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외부에 의해서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해요. 네. 용량에 따라 가지고 약간 이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로스터의 타입, 그러니까 열 전달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빈번하게 나오는 로스터가 있고 좀 덜한 로스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열풍 비중을 조금 많이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열을 집어넣는데 조금 불리해요. 아무래도 바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도복사열을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덜한 경향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열 전달 방식 하는 로스터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작은 로스터는 영향을 좀 덜 받고, 또 큰 로스터는 작은 로스터는 영향을 더 받고 큰 로스터는 영향을 좀 덜 받는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전도복사열을 많이 쓰는 것들은 이게 초반에 열 확보가 좋으니까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 로스터 안에, 드럼 안에 생콩, 차가운 콩이 들어가면 온도가 좀 더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때 이 낮게 형성되는 온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로스터가 빈 템퍼러처를 기준으로 이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콩이 차갑고 말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텀이 더 낮게 형성되는 거는 콩의 그 온도 때문이에요. 그 콩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금방 극복이 돼요. 콩이 차가운 거는, 이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이 차가운 것들은 금방이 극복이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생각을 하다가 로스터에다가 열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게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좀 중구난방인가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결론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온도를 유지를 하라. 항온, 항습, 배기를 유지를 하고, 세 개를 유지를 하고, 콩이 차갑고 말라있기 때문에 콩이 차가운 것 때문에 낮게 형성이 된다. 왜? 콩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초반에 낮게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거는 콩의 입장이에요. 콩 때문에 그래요. 콩이 차갑기 때문에. 그 차가운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뒷부분에 콩이 말라있기 때문에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열을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주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적절하게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로스터가 열을 많이 품고 있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 손실이 덜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너무 낮게 형성된 거에 매몰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열을 주다 보면 1차 크랙 이후로 1차 크랙 이후에는 콩이 제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 수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1차 크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가지고 수분이 말라 있는데 수분 자체가 말라 있는 콩이 타는 현상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 로스터가 작은 로스터 같은 경우는 열 전달을 조금 많이 순간순간에 계속 열을 줘가지고 부족한 열을 조금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되고 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다. 이거는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12kg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고요. 또 떨어져 그 열풍 비중이 많은 로스터는 초반 확보에 콩이 차가운 콩을 금방 올리기에는 전도 복사율이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핫팩 같은 거 있잖아요. 몸이 굉장히 추운데 핫팩을 탁 만져버리면 바로 전도열에 의해서 금방 몸이 회복되지만 몸이 차가운데 바람이 부는데 앞에 서 있으면 몸을 식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가운 콩을 올리는 데는 전도복사열을 쓰는 로스터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네. 이렇게 뭐가 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 걸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로스터의 타입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그 성격이 아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경향성은 있다. 전도복사열을 이용하는 것들이 초반에는 저 열을 갖다 전달하는데 좀 유리하고 배기를 많이 쓰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후반부에 배기 쓰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중후반부에 열을 많이 쓰다 보면 말라버리면 콩이 탈 수가 있다. 네.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막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로스터는 다시 반복학습. 작은 로스터는 열량이 쉽게 빡 뺏겨버려요. 날씨가 차가운 환경에서는. 네. 그리고 큰 로스터는 조금 덜하다. 큰 로스터도 온도가 떨어져요. 프로바도 터닝 포인트가 좀 낮게 형성이 돼요. 차가운 게 들어오면. 그 열풍을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할 게 많나요? 이것만 지켜주면 되죠. 항온항스. 항상 유지를 갖다 따뜻하게 콩을 유지를 시켜주고 습도도 유지를 하고 안 마르지 않게 좀 조심하고.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겨울철 로스팅 팁.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반복학습. 겨울철에는 타기가 쉽다. 왜? 타는 이유. 콩이 말라있다. 말라서 그렇다. 콩이 말라가지고 1차 이후에 콩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타기가 쉽다. 콩이 말라서 그렇다. 내지는 콩이 터닝 포인트가 너무 낮게 형성돼 가지고 콩에 열을 막 주다 보면 중간에 열이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언더가 나고 겨울에는 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네, 결론.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그거를 조금 방지하려고 하면 항상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콩을 잘 보존하라. 이게 첫 번째 단초입니다. 콩을 보존하라. 콩을 잘 보존하라. 콩 상태를 유지하라. 생콩을 유지하라. 생도를 유지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20kg짜리 지대 표장을 할 경우를 그레인 프로 돼가지고 20kg로 돼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요즘에는 좀 그게 없어요. 요즘에는 1톤을 시켜도 보니까 20kg로 지도를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60kg, 70kg, 69kg 이렇게 그 벌크로 내지는 그 생두자루채 받을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여름철에는 습기를 많이 먹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말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kg짜리 그레인 프로로 하더라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마저도 조심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 푸대로 받는 경우에, 생두 푸대로 받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하자. 생두를 보존하라, 항온항습을 유지하라, 배기를 유지하라. 그것이 모든 트러블을 막는 해법입니다. 겨울철에도 해당되고요, 여름철에도 해당됩니다. 네. 오늘 수업 좀 듣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요? 좀 어려웠네요? 어려울 거 없죠, 뭐. 이거 유지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